한국인의 눈 수술에서 눈두덩이가 왜 중요한지, 눈이 얼마나 커지고 쌍꺼풀이 가벼워졌는지 보이시죠? 눈두덩이가 두꺼워서 걱정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준 성형외과 전문의 박희수 원장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오셨네요. 네. 원장님은 어떤 수술을 좀 주로 하세요? 저는 눈 수술이나 코 수술, 저는 눈, 코 리프팅을 위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유튜브 찍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환자분한테 설명 못한 내용도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풀어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눈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눈두덩이를 지그시 눌러 보시겠습니다. 눈두덩이를 이렇게 지그시 눌렀을 때 몽글몽글한 게 만져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눈두덩이가 두꺼운 편이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쌍꺼풀을 만드는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두덩이와 쌍꺼풀 간의 상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눈두덩이가 두꺼우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쁜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은 크게 절개와 비절개로 나뉘는데요. 보통 절개 쌍꺼풀의 경우에서는 흉터 문제와 부작용 때문에 절개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반드시 절개 쌍꺼풀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은 경우. 두 번째, 피부가 두꺼운 경우. 세 번째, 눈이 튀어나와 있는 돌출하는 경우. 네 번째, 짝눈이 심한 경우. 다섯 번째, 노화로 인해서 눈이 처지는 경우. 여섯 번째, 이전의 수술로 인해서 조직이 많이 변형된 경우, 흔히 재수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지방이 많다던가 피부가 두껍거나 피부가 처져 있는 경우에서는 그게 계속적으로 쌍꺼풀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비절개 같은 약한 고정력으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소세지 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절개 쌍꺼풀을 하는 것이 많이 유리합니다. 한국의 특징이 눈두덩이가 두껍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쌍꺼풀을 왜 분리한 거예요? 쌍꺼풀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를 접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피부랑 위에 있는 피부가 이렇게 접혀서 쌍꺼풀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종이로 예를 들어 보면 종이가 굉장히 두껍다고 했을 때 이걸 접으면 잘 접힐까요? 어색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이 종이를 얇게 만드는 거, 다시 말해서 피부를 얇게 만들어야지 훨씬 더 쌍꺼풀이 자연스럽고 오래 갑니다. 눈두덩이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이쁜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피부가 두껍고 도출된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절개 쌍꺼풀과 앞트임을 한 케이스인데요. 피부가 두껍고 피부 여분이 많아서 눈이 큰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눈을 덮고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큰 눈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피부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눈 피부 안에 있는 조직들을 제거해서 피부를 좀 더 얇게 만든 다음에 쌍꺼풀을 만들어서 환자분이 눈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쁘게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앞트임을 한 이유는요, 앞에 있는 이 몽고주름 때문에 쌍꺼풀 라인이 앞으로 가다가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답답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쌍꺼풀이 앞쪽으로 쭉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앞트임을 시행하여서 몽고주름을 없애고 쌍꺼풀 라인을 살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눈두덩이가 두껍고 지방이 많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절개 쌍꺼풀과 앞트임을 했는데요. 눈 뜨는 힘이 그렇게 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있는 지방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눈 자체를 이렇게 눌러서 동공이 절반밖에 보이지 않는 환자였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지방을 많이 제거를 하면 눈매 교정을 살짝만 해도 눈이 확실히 커지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의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몽고주름이 있기 때문에 몽고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앞트임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절개 눈매 교정과 앞트임을 함께한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눈이 짝눈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는 쌍꺼풀이 없고 왼쪽에는 쌍꺼풀이 진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쌍꺼풀은 같은 높이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한쪽에는 쌍꺼풀이 아예 없고 반대쪽에는 쌍꺼풀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서는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고 왼쪽의 경우에서는 쌍꺼풀 라인을 낮추는 수술을 시행해서 오른쪽과 왼쪽의 쌍꺼풀의 높이를 맞추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눈에 지방이 많지만 눈과 눈썹 사이가 매우 가까운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비절개 눈매 교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눈만 관심이 있어서 전체적인 밸런스에 대해서 못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 눈만 처지는 게 아니라 이마 전체가 처져서 이 눈에 피부가 쌓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 눈과 눈썹 사이가 거리가 굉장히 좁게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 피부를 많이 절개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눈과 눈썹 사이가 거의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이마가 내려와서 눈에 지금 피부가 쌓여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마 거상술을 시행하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쌍꺼풀 라인이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라인을 굉장히 낮게 해서 쌍꺼풀 라인이 거의 보이지 않게 비절개 눈매 교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안 보이죠?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노화로 인해 쌍꺼풀이 많이 처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서는 피부가 두껍고 하안검에 눈 처짐이 심하며 하안검에도 눈 꺼짐과 피부 처짐이 심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절개 쌍꺼풀로만 시행할 경우에서는 피부를 많이 자르게 되면 눈이 너무 사나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절개 쌍꺼풀과 눈썹파 거상술을 통해서 처져 있는 피부와 두꺼운 피부를 제거를 하면 이렇게 예전의 젊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눈밑의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과 눈밑 지방 이식술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눈 전체가 환하게 보이는 효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눈 재수술 케이스입니다. 이전에 수술했던 라인이 풀리고 겹주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개 눈매 교정 재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데 보통 재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수술이 완전히 풀리면 병원을 찾아오시지만 지금 사진처럼 쌍꺼풀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서는 환자 본인도 이게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런 경우는 그 눈 피부가 두꺼워서 눈 교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재수술을 통해서 눈 안에 있는 두꺼운 주익들을 다 제거를 해서 그 쌍꺼풀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겹주름의 경우에서는 그 겹주름이 있는 U자된 부위를 다 박리를 시행하고 그 밑에 지방을 깔아서 겹주름 재발을 방지하는 식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눈이 얼마나 커지고 그다음에 쌍꺼풀이 가벼워졌는지 보이시죠? 이게 바로 환자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눈 모양을 되찾아 드린 거죠. 이렇게 환자분에 따라서 상태는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쁜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눈 수술에서 눈두덩이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이쁜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지 케이스별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두덩이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이쁜 쌍꺼풀을 만드는 데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눈두덩이가 두꺼워서 걱정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제발!